이날이거든요. 이날이에요. 자, 이날 기준선을 돌파했다면 제 논리대로라면 %K가 이날 50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교육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팔로우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오늘. 하지만 제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매매 신호에 대해서는 생략하지 않고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알려진 매매 신호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이브한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매매 신호.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 뭐 유튜브, 뭐 블로그, 카페, 뭐 이런 글들에서 이 스토캐스틱을 검색을 하면 막 쫙쫙쫙쫙 글이 나와요.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스토캐스틱은 뭐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80% 이상이 과매수, 그리고 20% 이하가 과매도를 나타내고, 뭐 80% 이상이 되면 매도를 해야 되고, 뭐 20% 이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 뭐 어쩌고저쩌고 라고 적혀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뭐 90%가 뭐야, 한 95% 이상 이렇게 다 소개를 합니다. 이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내용들이 이제 엄밀히 따지면 틀릴 가능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왜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은 내용인지, 왜 제가 나이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직접 한번 살펴볼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시총 1위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과매수는 뭡니까? 과매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신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매수이면서 매도 포인트라는 이 80%, 이 스토캐스틱이 80%에 도달을 했을 때, 이때는 매도 신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연 이게 진짜 매도 신호인지, 제가 이걸 표시해서 그 날에, 이 80%를 찍은 날, 그 날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차트를 준비를 해 온 겁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의 이 파동에서 9번의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매도 신호 이후에, 자, 매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다 9번 매도를 해라고 했는데, 매도 이후에 떨어진 거는 단 3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횡보가 한 번, 오히려 매도하라고 나온 신호 이후에 상승을 한 게 총 5번입니다. 무려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9번의 매도 신호를 냈는데, 그 중에 3번은 맞고, 1번은 비겼고, 5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매매 신호 80% 이상에서는 매도 국면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과매도 상태이면서 매수 신호라는 이 20%에 도달을 했을 경우, 20%의 국면에 들어갔을 경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회에 신호가 나왔고 상승에 성공한 게 1번, 2번, 3번입니다. 그리고 횡보가 1번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은 오히려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어요. 매수 신호 이후에 바로 하락이 나온 겁니다. 4번 나왔어요. 무엇보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게, 이 상승에 성공했을 때의 이 상승폭보다 상승에 실패했을 때의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매매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80% 이상의 매도, 20% 이하의 매수는 매우 위험하다.
물론 제가 이제 극단적인 차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극단적인 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일반적인 그 매매 신호 80% 매도 20% 매수가 모두 틀리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박스권에서는 스타캐스틱의 그 매수 신호나 일반적인 매수 매도 신호가 꽤 확률이 높을 때도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면에서, 그러니까 박스권에서는 그나마 매수 매도를 쓸만한데, 이렇게 추세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추세가 상승할 때는 이 매수 매도 신호, 일반적인 매수 매도 신호가 전부 다 부질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피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오실레이터계의 지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오실레이터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차트 밑에 있는 이 보조 지표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오실레이터가 이제 진동자잖아요. 뭐 이렇게 가는 요런 그 기술적 지표들을 전부 다 오실레이터계의 지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오실레이터계의 지표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매매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니까 뭐 과매도니까 매수를 하고, 몇 퍼센트는 과매수니까 매도를 하고, 과매도니까 매수를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매매 신호들이 다 있습니다. 지표를 이렇게 이해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뭐가 많다? 방금 보셨다시피 거짓 신호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이걸 믿고 이걸 사용을 해버리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오실레이터계 지표들은 언제 안 맞냐면 추세가 있을 때 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오실레이터계의 지표들은 박스권에서는 대부분 잘 맞아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있을 때는 거의 다 틀립니다. 오히려 RSI든 뭐 MACD든 뭐 지금 배우는 스타캐스틱이든 뭐 트릭스든 뭐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하단 지표들은 추세가 있을 때는 오히려 과매도니까 그러니까 과매수니까 매도를 하라고 매도 신호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80% 이상 70% 이상부터 계속 그 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추세가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매매 신호는 사용을 해야 되는 국면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이 오실레이터계의 지표를 사용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느냐? 이건 조금 이제 조금 제 생각인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력하지 않고 큰 성과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죠. 요런 것들이 다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나는 공부하기 싫고 내 시간을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기본적 분석이나 심리 분석 이런 거로 공부하는데 투자하기는 싫고, 근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한 5분만 딱 공부해가지고 5분, 뭐 10분, 뭐 보면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5분 이상, 1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보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왜? 나는 5분, 10분 투자해가지고 이 지표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한 5에서 10분 정도 읽어보고 끝내는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 방법, 어떤 기술적 지표 하나를 5분에서 10분에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소화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복붙이라고 하나요? 복사, 붙여넣기 한 글들이 읽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런 어떤 공부나 고민 없이 그냥 어디서 복사 끌고 와가지고 위키백과 끌고 와가지고 스타캐스틱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자기 블로그나 카페 어떤 그 조회수나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들이 읽히다 보니 그게 마치 올바른 기술적 분석인 양 퍼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 과거의 가격 정보와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정보, 이 두 개를 수식에 반영을 해서 원리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이게 스토캐스틱 하나,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몇 날 며칠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어떤 기술적 지표가 하나 있으면 저는 이거를 갖다가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막 몇 달씩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딘가에서 뭐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을 보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수식을 잡고 이제 계산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차트와 대입해보고 저 차트하고도 대입을 해보고 어떤 여러가지 변수를 반영을 해보고, 아 이게 원리가 이러니까 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정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나서 얻은 결론, 이 결론을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싫어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항상 손해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가 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받아만 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여러분들 것으로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하다못해 어디 검색해가지고 블로그 글 5분짜리 글, 10분짜리 글 보고 아 이 지표, 이 오실레이터 게이 지표는 내가 다 마스터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매수고 이렇게 하면 매도라 그랬으니까 요때 사고 요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보조지표를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뻔하디 뻔한 내용이지만 항상 어떤 보조지표를 소개할 때마다 이 일반적인 매매 신호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다. 특히 추세에서는 다 틀린다. 그래서 이 지표는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스토캐스틱은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요런 것까지 도달을 하게 돼요.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짧게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토캐스틱의 패스트 퍼센트 K는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 빼기 최저가, 그럼 이 폭이 나오죠. 이게 최고가가 11이고 최저가가 1이면 11 빼기 1은 10이잖아요. 그럼 그게 10이 이만큼의 폭이란 말이에요. 그 폭에서 현재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퍼센트 K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자, 다시 퍼센트 K는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 거기 이 폭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게 몇 퍼센트인가, 30%인가 50%인가 60%인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요까지는 딱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일목균형표를 보면 기준선이죠. 기준선. 기준선은 특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 이거 최저가, 그거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중앙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힘의 균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은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 반값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퍼센트 K의 기간을 26일로 설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26일로 제가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 K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때의 이 50선이 바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돼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잘 보세요. 요거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인데 제가 이거를 26일로 해볼게요. 퍼센트 K입니다. 퍼센트 K의 날짜를 26일로 하고 제가 퍼센트 K만 남겨놓고 이제 50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자, 이거는 26일의 기간의 퍼센트 K 선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베이스라인을 26일이니까 자, 요거는 기준선입니다. 요거는 퍼센트 K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 50선이 기준선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바로 이 50선이라 그랬어요. 자, 왜 그러느냐? 스토캐스틱은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이 나타내는 이 가격은, 자, 제가 26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 그 폭 중에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이다. 이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여기 있는 이 퍼센트 K는 최근 26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 그죠? 그 중에서 현재 이 퍼센트 K가 만약에 50%에 있다면 그 말인즉슨 특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퍼센트 K가 그렇잖아요. 퍼센트 K가 지금 50% 위치해 있기 때문에 26일 기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은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앙값이니까.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중심선, 50선은 제가 만약에 이걸 26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기준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이날 기준선을 돌파합니다. 가격이. 그죠? 그렇다면 제 논리대로라면 이날 퍼센트 K가 50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선을 한번 그어 봅시다. 자, 이날이거든요. 이날이에요. 자, 이날 기준선을 돌파했다면 제 논리대로라면 퍼센트 K가 이날 50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빠졌다, 50선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가면 뭡니까? 기준선을 이탈했다가 들어가는 그 케이스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배울 때, 자, 가격이 기준선을 돌파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기준선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스타캐스틱 26일의 퍼센트 K가 중앙선을 돌파하고, 자, 여기서 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스타캐스틱이 50선을 돌파하고 50선에서 붙었다 올라가는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여기다가 이동평균선도 해야 되고 볼린저 밴드도 해야 되고 뭐 엔벨로프를 배워서 엔벨로프도 한번 써봐야 되고 파라볼릭도 뭐 해야 되고 막 차트 복잡하잖아요. 일목균형표를 여기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거는 자 26일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스토캐스틱을 추가해서, 자, 이거는 제가 52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52일로 하고 퍼센트 K만 남겨서 요거는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딱 넣으면, 자, 뭡니까? 요 빨간 선은 이 중심선에서 퍼센트 K가 빨간 선이 돌파를 했을 때는 가격이 기준선을 돌파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중앙선을 돌파하면 뭐다? 이 자리는 이 가격이 52일의 힘의 균형을 돌파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맞는가 한번 볼까요? 이거를 제가 52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날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재돌파를 하죠. 요날에 52일의 힘의 균형을 돌파했습니다. 가격이 정확하게 스타캐스틱의 52일의 퍼센트 K가 이날 중심선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죠?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일목균형표를 스타캐스틱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건 제가 스타캐스틱의 원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여기 일목균형표가 없어도
여기다가 스타캐스틱의 %K선을 26일, 52일, 그 다음에 226일,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그러니까 차트 필요 없이, 가격도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지표를 스타캐스틱을 하나 더 넣어요. 스타캐스틱을 더 넣는데, 이번에는 226일을, 자, 이거 해가지고, 요것도 %K만 해서, 검은색으로 굵게 해가지고, 자, 해가지고 요거를 위로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냥 위에 가격 정보만 있다 하더라도, 자, 이날 가격이 기준선을 돌파했고, 이날 가격이 52일의 힘의 균형과 226일의 힘의 균형을 다 돌파한 거예요. 그죠? 그럼 추세가, 자, 26일의 추세는 이때 반전이 됐고, 그 다음에 52일과 226일의 추세는 이때 반전이 됐다.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중심선이 힘의 균형선이 돼버리니까. 원리를 알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타캐스틱으로 일목균형표도 만들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타캐스틱을 쓸 때, 진짜 80%는 매도다, 20%는 매수다, 이렇게 절대 쓰지 않아요. 원리를 아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스타캐스틱이 어떤 부분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스타캐스틱이 어떤 부분을 써야 된다. 현재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스타캐스틱을 써야 된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조지표 하나를 보더라도 80% 매도, 20% 매수라고 생각하고 보조지표를 보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맨날 PPT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봐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떤 보조지표를, 보조지표든 아니면 어떤 파동 이론이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사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고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그 지표가, 그 기술적 분석이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원리를 어느 국면에서는 어떻게 쓰고 어느 국면에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왜?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사용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제가 그거를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튼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산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제 영상을 많이 사랑해 달라 라는 걸로 끝맺음을 하네요. 자,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분 했네. 그래도 잘 자. 안녕.